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장에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음모론자들이 많이 모였고, 대통령의 영적 어드바이저는 기도에서 언론을 사탄의 무기들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은 2016년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을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본인이 재선되면 암을 퇴치할 것이라고도 공약했습니다. 거의 공화당 후보만을 공식 지지해온 플로리다 신문 오렌토 센티넬은 트럼프는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북한 핵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핫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9시 15분경 최근 위대한 계승자라는 김정은에 관한 책을 펴낸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과의 인터뷰에서 전해드립니다.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쇼기 살해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중동에 추가로 군을 배치하는지, 왜 배치하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170일째 국방장관 없는 군사대국입니다. 국방장관 후보였던 장관 대행이 가정폭력 수사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서로 때리고 아들은 야구 방망이로 엄마를 공격했다는 사건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오늘 헤드라인을요, 맨 위에 써야지 될 내용을 헤드라인을 딱 읽으려고 보니까 카피할 때 써놓은 그 헤드라인을 카피하고 인쇄를 할 때 맨 윗부분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딱 읽으려고 보다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맨 위에 헤드라인은 당연히 어제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시작이 되겠죠. 어제 그 캠페인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우선 한 대통령이 90분 정도나 연설을 했고,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오프닝 그 기도죠. 평소에 대통령의 그 영적인 어드바이저인 그 폴라 화이트 여성 목사죠.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고 플로리다가 이제 본인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폴라 화이트이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 기도에서 이 목사가 TV 네트워크는 사탄이다. 사탄의 네트워크이다.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사악하다 이런 표현을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언론과 민주당을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그 기도를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캠페인과 같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또 그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요. 아메이 그 센터 앞에서, 그리고 또 뭐 줄을 몇 시간씩 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는데, 역시 2016년과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가둬라 하는 구호가 굉장히 많이 들렸고요. 또 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는 지금 그 미국이 민주당이 소셜리즘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또 미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라는 게 한국처럼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갈려진 국가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인데, 요즘 또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만큼 대통령이 이것을 목표로 비난한다는 것은 인기가 있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민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 어린이들이 MS 그 갱이요, 그 13에 의해서 너무나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엑시오스가 사실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미국의 멤버가 있는 갱인데 주로 이제 중미에서 오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국경을 넘어서 오는 그런 이민자들은 이 갱단에 속해 있지 않고요. 그런 부분, 환경에 대해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뭐 에어 퀄리티 같은 건 나빠졌죠. 규제를 없애니까 뭐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 감면은 역사상 최대다 하는데, 역사상 최대는 아니고요.
역사상 최대는 아니고 7번째로 많은 그 세금 감면을 한 것이고요. 또 실업률도 역사상 최저다 하는데 역사상 최저는 아니고 뭐 예전에 53년도에 뭐 2.5%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정말 그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고요. 대통령이 군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메리카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Keep America Great로 가느냐 했더니 관중들의 반응이 Keep America Great이 더 많아서 KAG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특별했었던 것이 굉장히 많은 전과는 다른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겠다 발표를 했었을 때 수많은 전과 비교를 할 때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전부터 나와서 백인 우월주의, 백인이 파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W자, P자, 화이트 파워죠. 그런 것을 많이 보였고 그래서 또 반대에 트럼프 대통령을 안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고요. 경찰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좀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 매니저도 강조하는 게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여론조사는 죽었다. 그런 것은 never mind이라고 얘기를 하고 popular vote도 never mind. 뭐 몇 명이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인단 숫자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 몇몇 주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그 선택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캠페인 나가는 것을 선포를 하고 하는 것을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플로리다주가 스윙 스테이트이기도 하고 2016년도에 역사적으로 이겼지만 정말 간당간당하게 이기기도 했고 해서 그 선택을 했는데 대통령의 별장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 일찌감치 사설을 썼네요. 우리 그렇게 썼습니다. 신문 자체가 올랜도 센티넬의 2020년 대통령 그 공식 지지하고는 트럼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 할 때는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왜 눈에 띄느냐 하면은 플로리다주의 이 오랜도 그 센티넬 같은 경우는 과거 1950년대부터 52년부터 2004년까지 전부 그 공화당을 찍었고요. 64년도에 그 린든 존슨 빼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 대신에 그 존 케리 후보를 찍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아니냐 하는 뭐 여러 이유 가운데서 아웃라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그 카오스 같은 것을 줬고 분열 또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서로 막 그냥 모욕하고 뭐 상대를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해졌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그러면서 본인을 여러 가지 강화시키는 것만 생각을 했고 게다가 뭐 부정 부패에다가 특별하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 가운데는 화이트 라이도 있지만 아주 큰 거짓말 뭐 웬디스 버거의 와퍼처럼 와퍼 같은 거짓말도 있었고 그 무지함과 게으름과 무모함과 기회주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어제 모인 그 관중들은 무조건 뭐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하는 그 능력은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 이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사설에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그 미국의 위치를 끌어내렸고 무엇보다도 그 헬싱키 회담 나중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 많이 얘기가 되겠죠. 블라디미르 푸틴과 공동 기자회견하면서 나란히 서서 미국 정보국들 말 안 믿는다고 하고 푸틴이 미국 선거에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푸틴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배신한 것이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정치적인 그런 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노스코리아의 김정은과의 그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그 워싱턴 포스트의 베이징 지국장인 애나 파이필드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민에 대해서도 헌법을 무시하면서 예를 들어 특별한 종교, 인종들을 뭐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던가 가족을 분리시킨다던가 그것을 이제 국가 위협이라는 이유로 또 뭐 군인을
국경에 파병을 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 하면서 그러나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P 500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취임하고 나서 3월 31일까지 1% 올랐는데 같은 기간에 오바마 때는 56% 올랐다고 이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임금이 올랐죠. 물론 그 웰컴한 체인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시 이런 모든 것들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그 예산 적자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국가의 빚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본인의 임기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반에는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누구를 뭐 때리고 쏘면은 내가 변호사 비용 대줄게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지적을 하면서요. 우리는 만약에 그 밋 럼니 같은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 콜로라도의 상원 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죠. Who knows? 그런데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로 나가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Even if 트럼프 대통령이 암을 치료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1년 반 남았는데 그것도 견뎌야지 되는데 그 이후는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연설 가운데서 가장 어떤 형태로든 인상적이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저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라고 할까요? 본인이 재선이 된다면 암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암을 어떻게 치유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어제 하지 않은 그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이었습니다. 오늘 앞부분 조금 빨리 끝냈어요. 잠시 뒤에 있을 인터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유기농 서리태 검정콩으로 직접 만들어 검정콩 순두부 시대를 열고 있는 수라원 순두부,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공동 후원입니다. 어제 이제 공화당 그 대통령이 재선에 나간다고 공식적인 그 연설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쪽을 보면은요. 민주당 쪽에 현재로서는 아직 이릅니다만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도 그렇고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엑시오스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 쪽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당선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과 겨뤘을 때 누가 이기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성이요. 이 엘리자베스 워렌 하면서 미국인이 정말로 이 엘리자베스 워렌을 뽑을 수 있는가 아니가 능력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느냐 선출하지 않느냐 그 능력이요. 그런 것을 보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는요.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애나 파이필드와의 인터뷰가 이어질 텐데 제 생각에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하는 그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이 핵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얼마나 연관이 된다든가 그리고 애나 파이필드가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또 코리안들에게 많은 진보와 그 보수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한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아침에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1부, 2부로 나뉘어서 그 같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것을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잠시 뒤에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좀 생각을 해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애나 파이필드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방문을 해서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편집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기자회견 할 때 보셨을 텐데 한국말로 잠깐 인사를 하셨던 분이고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그 노스코리아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워싱턴 포스트의 베이징 지국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 전에는 도쿄 지국장이시기도 했고 서울 특파원도 지내셨고요.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서울 특파원을 지내셨는데 이번에 책을 발간하셨는데 이 책이 김정은에 관한 책으로는
한국말이 많이 그동안 있었지만 영어로 이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한 권으로 발간된 것은 처음이고요. 미국판, 한국판, 또 영국판, 뭐 뉴질랜드, 뭐 호주, 뭐 앞으로 뭐 러시안 또 뭐 포르투기스, 중국어 다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한국말로는 마지막 계승자고 그리고 이제 미국말로는 Great Successor 조금 다르죠. 제가 조금 이따 이걸 여쭤보겠고요. 북한을 dozen times 12번이나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8개 국가를 다니시면서 수백 명의 탈북자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탈북자, 디펙터라고 쓰는 것을 싫어하세요. escapee or 난민. 왜냐하면 디펙터는 아무래도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 나온 사람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저널리스트의 그 시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의 서평에 대해서는 그 데이비드 패트리어스 김정은이 파워를 잡을 때 CIA 국장으로 있었던 이 사람이 쓴 말이 가장 좋은데 지적이고 통찰력이 있고 어떤 땐 커믹하고 그리고 뭐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애나 파이필드 제가 이름을 지금 말씀 안 드렸네요. 애나 파이필드 지국장이 추구하셨고 조사를 하신 것은 어떻게 김정은이 리더가 됐고 그리고 아직도 북한의 리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가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책에 담으셨습니다. 자,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 모십니다. 웰컴.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nna. I always appreciate your brilliant work for Korean Peninsula. Thank It you. is more than any other journalist in the whole world. No, I think that's an exaggeration, but you're very no, kind. No, Thank you. Thank you. 저보고 과장한다고 하셨는데 과장 아니고요. 정말 누구보다도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그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Let's start with book title and cover. This is the U.S. edition, Yes. red and black, and the title is The Great Successor. 네, 미국 것은 타이틀이 이제 위대한 그 great 승계자고 그 한국말은 마지막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영국판은 이렇게 이제 커버하고 타이틀이 다른데 why was that necessary? So this is a decision that is made by the publishing companies in each of these countries. So it was the original deal was done with an American. 오리지널은 미국판이요. 빨갛고 그 블랙이고 위대한 계승자인데 근데 좀 카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조금 더 진지한 것을 원해서 그렇다. 결국은 이제 이 두 부분은 마케팅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부분이 왜 위대한 계승자가 마지막 계승자로 타이틀이 바뀌었나 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ut when it comes to South Korea, the publisher was concerned if the title was 위대한 계승자, that people would get the wrong impression about the book, because this is not a book that is kind to Kim Jong-un. 이 책이 김정은에게 카인드한 게 아니라 얼마나 뭐 잔혹하고 이런 것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위대한이라고 하면은 그렇다 하면서 풍자한다는 거죠. 북한에서 그렇게 부르고. For Kim Jong-un, so I have used those words a little bit sarcastically in the title. But maybe that would be lost in Korean if it was 그래서 위대한. 코리아는 마지막 계승자입니다. 김정은 has ruled North Korea 7.5 years. 7년 반을 지금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많은 그 초기의 예상 그리고 뭐 개혁을 한다던가 아니면 금방 무너진다던가 by big touch he said weeks or the months 그런 그 모든 예상이 전문가의 예상이 다 틀렸는데 왜 그런 예상이 너무나 이렇게 틀렸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I mean, we have all been wrong for more than 70 years. 북한에 대해서는 The people 70년 who 이상을 divided 계속 the 틀렸다는 peninsula 거죠. thought it would be temporary. 임시일 것이다. 1960년 CIA도 5년을 못 가서 이제 북한은 끝날 것이다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기아, 중국의 변화, 리더 3명이 그 가족적인 체제로 바뀔 때까지 북한은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외부에서의 모든 것에도 다 이제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In the 90s, the transformation of China, and now, you know, the third leader called Kim in North Korea
Korea, but they have proven durable. They have been able to remain in power. Yes, North Korea has now exist for longer than the Soviet Union. Yes. 뭐 지금 뭐 You 노스코리아가 said that Kim Jong-un is 구소련보다도 no 오래 side 그 has 살았 We 이제 are 살아남았으니까요. underestimating him because he has managed to get 김정은을 nuclear weapons 언더에스티메이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missiles. But he's also, he's managed to stay in power, and he couldn't do that if he was irrational or crazy or, a joke. 네, 이 김정은이 만약에 뭐 비합리적이라든가 미쳤다던가 하면은 핵무기를 완성을 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과소평가를 했었다는 겁니다. which 김정은 attended. 스위스에서 김정은이 다녔던 학교에도 가셨고 sit outside of his apartment and you found out Kim Jong-un learned about Martin Luther King. 스위스에서 이제 김정은이 배운 것들이요. even the French Revolution. 그래서 그런 넬슨 만델라 이런 것도 다 학교에서 배운 거를 알아서 서방 세계에서는 김정은이 스위스에서의 교육 때문에 굉장히 리버럴하고 오픈마인디드 리더가 될 것이다. Perhaps in the long run. Do you agree with that? Or if so, why? And if not, why not? I do not agree with that. I think it's the exact 김정은이 opposite. 그렇게 서방 세계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더 개방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에 어그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북한을 조여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I 있어요. think Kim Jong-un discovered when he was in Switzerland that if it was not for this family system, if it was not for the mythology around the Kims, 왜냐하면 뭐 신화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족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스위스에 있어 보니까 김정은도 한 사람의 보통 사람이고 왕자도 아니고 해서 이것을 오픈을 하면 이것을 그 권력을 유지를 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을 오히려 김정은이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bizarre personality cult that his family has founded. Let's talk about 김정남. 김정남이요. brother of 김정은. 그리고 first child 김정일의 first child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 your conclusion is that 김정남이 CIA의 그 정보원 인포먼트가 됐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당하기 전에 그런 루머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그 확고한 증거 같은 것을 찾으셨습니까? It had been rumored for some time, but during the course of reporting this book, I discovered from a very 본인은 reliable 찾았다는 source 거예요. that it was true. Which reliable source? reliable I source를 can't 찾았다고 해서 disclose my 어느 sources. 거 누구냐고 Somebody 물어봤더니 who's 말할 spoken 수가 없다는 English 거예요. and 기자의 identity. 그 But I 소스 would 보호 not have 때문에. reported 그러나 if I 그것이 was 확신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sure 않았을 the person was 것이다. trustworthy and correct. According to your research, 김정남 was carrying unused 12 그 antidote 12병의 그 해독제를 갖고 있었는데 왜 안 썼냐? 그거 사실인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갖고 있었는데 왜 그 해독제를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들은 앞으로 모를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쓸 기회가 왜 없었는지가 계속 궁금해지거든요. So it was reported by the Malaysian press, with from leaks from the police there, that he had had this antidote in his backpack at the time. Yeah, we don't know why he never used them. Maybe because this chemical weapon attacked his system so quickly. Yeah, 독이 we don't 너무 know. 빨리 몸에 퍼져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했었던 것에 대한 그 애나 파이필드의 그 반응을 듣고 싶습니다. I was absolutely 네, astonished. 대통령이 그렇게 So 누구를 for the 그 president of the 인포먼트로 United 쓰지 States to 않겠다 say 한 we 말이요. would not collect intelligence 깜짝 on 놀랐다고 somebody 하죠. who just a year ago had been threatening to 왜냐하면 뭐 bomb 1년 the 전에만 Capitol, 하더라도 or 뭐 send 폭발하겠다 nuclear 서로 missiles 이렇게 to Manhattan, 주고받았는데 was really astonishing. 그런 말을 한다는 거.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보를 알 수가 Great 없으니까요. Successor 이 책에서 설명하기를 그
북한의 그 핵무기의 기원은 노스코리아의 그 김일성 그 주석에게 온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you said because of Cuban missile crisis between U.S. and Soviet Union. So tell us a little more detail about that. Why Kim Il-sung's grandson still needs nuclear power? I think he was very concerned. 이 and thought that the 김일성이 Soviet Union 쿠바 had 미사일 abandoned 사태 때문에 이제 개발했다는 것과 왜 김정은은 아직도 필요한가 핵이요? That made him concerned that the Soviet Union would not support him in a time of crisis. But also remember at that time it emerged that Park Chung-hee had also been pursuing a secret nuclear weapons program, and Kim Il-sung suddenly saw. 이 김일성은 구소련이 쿠바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박정희도 미국 비밀리에 이걸 만들려고 했으니까는요, 우리가 가져야 된다, 주권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 국가의 자부심, 그리고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핵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죠. We've see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rump threatened to rain down fire and fury on North Korea, while having a credible nuclear deterrent will, could fend that off. So he feels he needs it for his security. Yes. Park Chung-hee's ambitions to get a nuclear power rejected by U.S. and right now North Korea has it. 그런데 그렇게 가진 그 핵무기를 김정은이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Do you believe Kim Jong-un would ever give up the nuclear program? No, I do not believe he will ever give them up. Even some part of it? No, he may give up 김정은은 some part 포기하지 of it, 않는다고 but he 하죠. will never 일부분은 relinquish the 포기할 수 capability to make 있지만 more. 김정은이 그러면 이 핵무기를 어느 나라에든 그 쓸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Is there some possibility he might want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any other country besides U.S., South Korea, or Japan? North Korea has always 다른 said, 나라에는 and I believe this is really true, that their nuclear program is for defense. It is not an offensive program. Yeah. 김정은 말을 Because 믿는데 they 방어용이지 know that if 공격용은 they 아니라는 use 거예요. their 그 공격했다가는 nuclear 그 weapons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offensively, 자살 행위니까. first strike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the United States' allies in Asia, South Korea and Japan, that they would be met with an overwhelming American response. It would be suicidal for him to use that weapons program first.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베이징 지국장인 애나 파이필드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마지막 계승자 한국말 그리고 미국말로는 The Great Successor라는 책을 쓰셔서 그에 관한 것 그리고 또 그 애나 파이필드의 어떤 그 journalistic mind의 그 분석 같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As my understanding through your book, you think that Kim Jong-un's long-term survival key 김정은의 그 is 오랜 maybe 그 생존 그 열쇠는 I think so. He's now 경제력이라고 turning to the 생각하는가? second part of Byungjin. 병진, he's 그렇다는 turning 거죠. to economic 병진 development. 정책. Because he's so young. Kim Jong-il was 52 years old Yes. when he took over. 아버지는 the leadership. He 52살 just 때 had to 그리고 hang 또 in there. 권력을 Whereas Kim 잡았고 Jong-un 할아버지는 was 25, 82세까지 27, sorry, 살았는데 he's now 35. He needs to show that life is getting better under his leadership. 좀 not because he cares 살기 about 좋아져야지 people. He does 된다고 not 생각을 care about 해야지 people, but 되니까. because he wants to boost the chances.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has North Korea's economy has been growing or declining since Kim Jong-un took power? It's been growing and it's been growing 경제는 quite 좋아지고 a lot. 있다고요. 김정은 This 시대에. is because he has 장마당 allowed 때문에. much more trade and he has allowed the Jangmadang to flourish in Yes. North Korea. So the number of Jangmadang has more than doubled under him. Now more 400 than, right yeah, now? 450 or so. Every Cheongjin has 3 big Jangmadang. Yes. In your point of view, 장마당 will it continue to 장마당 penetrate 끝났냐 the 더 economy? 발전하겠는가? So yes, I think this will continue. 발전 but Kim Jong-un is 계속한다고요? trying really hard to contain it, to make sure that he controls. the 그러나 growth 어느 of the 정도 market, 풀어져도 that 이게 the 너무 regime 오픈되면 controls what is 본인이 sold 신이 there. 아니라는 것도 Because the 알려지고 fact is 하니까 that 조심한다고요. Along with rice and rice cookers and lipstick and clothes and all the things that are coming in from China, information is also coming. Yes, South Korea too.
Yeah, exactly. That there's USB sticks, SD cards, all this movies and 근데 dramas. 그 자체가 또 김정은에게 위협일 수도 있고요. 오픈되면. Big threat to him. 관련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 you also said that Chinese or the Vietnam style reform and 중국 스타일의 개혁이나 개방, 베트남 스타일의 그런 것은 이 김정은의 어떤 옵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why is this the case? If these options are not available, what are the Because 김정은? even Chinese style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이나 오픈은 북한에는 too much라는 거죠. Vietnam and China have had different leaders. Not every leader in China has been called Mao. 마오쩌둥 자녀들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은. If you allow information to come into the country, then how can Kim Jong-un continue to say that he is the best person for the job? You know, I think that there would be a jockeying for the leadership in North Korea, and that is way too risky for Kim Jong-un.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는데 지금 마지막 말에서 이게 애나 파이필드 지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베트남이나 그 중국은 그 북한처럼 다 김씨 가문, 뭐 마오의 가문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그 집권하고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격화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지도자가 최고야 하는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오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는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오늘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이 보는 남한과 북한과의 또 일반인들의 관계 같은 것도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북한을 방문을 하니까 그 시점에 관한 것,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김정은은 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또 특별히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 워싱턴 포스트의 베이징 지국장 애나 파이필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주요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의회에서는 오늘 그 호프 힉스라고 젊은 나이에 뭐 20대죠. 지금도 20대지만 정치 경험 전혀 없고 뭐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 적도 없고 패션 모델을 했었던 호프 힉스가 백악관의 공보국장으로 있으면서 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요. 뭐 여성들에게 허쉬머니를 줬다던가 사법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갔는데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그 출석은 했지만 뭔가 의회의 룰과 위배가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세라 허카비 샌더스 아버지가 마이크 허카비 전 알칸소 주지사였는데 그 딸도 사실은 아버지의 여러 가지 뭐 인연 등등으로 해서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이제 대변인 자리를 그만둔다고 하고 알칸소로 돌아가서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주지사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좀 진지하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어피니언 그 난에 그 백인 우월주의자와 연관이 있는 그런 그 저자의 라이터의 글을 실어서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오히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보다 더 앞서간다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위험하죠.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가 우선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뉴스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법무장관 대행이 페이트리크 셔나한이 자리를 그만두게 됐다.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다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지금 법무장관이 없어서 법무장관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은 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뭐 기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실은 어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으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될 때인가요? 그 좀 전인가 USA 투데이가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청문회에 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지도 오래됐어요. 한 거의 10년은 돼가는 것 같은데 이혼을 할 당시에 그때의 와이프와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때린 걸로 체포가 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케이스가 기각됐는데 그때 이제 이 지금 법무가 아니라 국방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셔나한이 뭐 어디서 뭐 코에서 피가 흘렀다든가요. 그리고 와이프의 팔에 피가 묻었다고 하던가 뭐 이런 일. 그런데 나중에는 와이프는 그게 아니다 하고 그가 나의 배를 너무 심하게 쳐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중간에 가정 폭력들이 좀 있었던가 봐요. 아들이 어떤 때는 엄마를 야구 방망이로 뭐 때리려고 했었던 그 사건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또 엄마를 지지하기도 하고 뭐 아주 흔하지는 않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 때문에 청문회에 나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셔나한이 얘기를 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그 당시에 뭐 10몇 살이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 이후에 상처가 깊었는데 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와이프하고 싸우고 할 때도 그 시애틀 밤에 이제 뭐 뜰까지 가서 뭐 싸우고 있는데 경찰이 오고 뭐 코피가 터지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 이마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 본인으로선 싫다 하고 뭔가 이제 그 국방장관으로 인준이 되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대통령이 트윗하기 1시간 반 전에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뭐 집무실 떠나고 했는데 대통령은 그 가정폭력 사건을 나는 어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그렇고 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세라 샌더스 백악관의 대변인도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만 몰랐으리라고 보기는 뭐 흔치 않는 일이고요. 어쨌든 가정폭력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의 국방장관 대행으로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육군 장군인 그 마크 에스퍼를 지명을 한다. 뭐 국방장관으로서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또 하나는 이란과의 문제는 대통령이 그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보여줬지만 지금 어제 국방장관 그 청문회 나 안 하겠다고 물러난다고 한 이 그 셔넌이 1000명을 또 중동 쪽으로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까지 합쳐서요. 공화당에서는 유타가 지역구인 마이클 리, 민주당에서는 팀 케인, 전 힐러리 클린턴의 그 러닝메이트였던 이 두 사람의 상원 의원이 여러 명의 다른 뭐 많아요. 뭐 버니 샌더스라든가 아니면 또 뭐 공화당의 랜드 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내고 그리고 다른 부처에도 아니 지금 왜 1000명의 군대를 중동에 파견을 하느냐. 정확하게 그들의 그 파병되는 임무가 무엇이고 이것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다면 이란이 미국의 극박한 위협이라는 증거를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의회가 이제 웬만해서는 전쟁을 지지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국방부, 국무부에도 6월까지 뭔가 이 정보국의 그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정확한 것을 브리핑해라 하는 지금 요청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사실은 잊지 말아야지 될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 나하고 연관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던가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지금 유엔에서 101페이지짜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유엔 뭐 인권위원회 등등에서 만든 보고서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 왕세자가 직접 자말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를 살해했다 하는 그 확실한 그 증거는 그 스모킹 건은 못 찾았다는 겁니다.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와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자말 카쇼기의 그 살해는 계획적이었던 그 처형이고 그래서 사우디 정부가 분명하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결론을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과 뭐 인터뷰 등등을 해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이제 그 미국이 잠깐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어제 연설을 좀 전에 못 들려드려서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Cheaper. Lot cheaper. You know, sometimes when they don't give you the money, you have to make it cheaper. It's not going to happen, but it's going well. 네, 그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가 또 재선되면 오바마 케어도 다 그 없애고 그리고 그 더 훨씬 그 싸지만 너무나 베네핏이 좋은 그런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 건강보험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역시 그 얘기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말 카쇼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뭐 사우디가 돈이 많으니까 미국 정치인들을 지지하기도 해요. 공화당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 누가 더 돈을 많이 받느냐 그것이 문제이고 또 대통령의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과 또 희망 같은 것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국의 그 칼럼니스트를 살해했는데 왕세자의 뭐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컬럼도 쓰고 있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완전히 늘 사우디와 척지는 컬럼을 쓴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정부와 계속 그런 정부의 어떤 뭐 핵기술도 주고 무기도 팔고 해야지 되느냐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문제고요. 세계로서는 뭔가 그 자기 나라이긴 하지만 자기 나라가 뭔가 잘못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했을 때 그 국민을 살해하는 그 정권이 그야말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MBS도 아직 젊잖아요. 30대밖에 안 됐으니까 뭐 김정은과 비슷비슷해요. 그런 사람에게 영원 무국토록 정권을 줘야지 되는가. 눈을 다 감고 당장의 이득만 그 챙기면서 사우디가 돈이 많으니까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유엔의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계속 이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이 얼마나 그의 살해에 개입이 됐느냐 하는 것이 조사되는 거죠. 아무리 자유롭고 티피컬하고 또 뭐 옷도 평소에 늘 아름답게 입고 한다지만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 호프익스라는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의회에 그 청문회에 출석할 때 보니까 지난번 한번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늘 뭐 미니스커트도 많이 입고 다니고 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내릴 때도 보면은 완전 미니예요. 초미니 10대처럼. 그런데 아주 그 검은색은 아니고 그 아주 짙은 그 곤색의 옷을 입고 가더군요. 네, 샌프란시스코의 전자판매 금지는 다음 주에 최종 결과가 나오지만 청소년들 전자담배 안 피우기 위해서 그런데 성인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대체를 한다. 여기에는 또 마이너스라는 얘기도 있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